지금부터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주민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와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 용역사의 정비계획안 세부 설명과 질의 응답을 마치고 회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추진준비위원장님과 이지혁 시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준비위원회 정중선 위원장님 혹시 아직 조금 안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이따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주시 의원 이보순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과장 정은영입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오더니 이번 주에는 한파입니다. 저도 독감이 한번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처음이신 분도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데는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잖아요.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의 어떤 정비 계획 수립하고 그 구역을 지정하는 그 법적 어떤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그 중간에 주민 설명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우리 전주시 의회 의견 청취도 듣고 그다음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법적 효과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상의 정비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앞으로 지정이 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질문은 잘 안 들리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2년도에 이제 민선 8기 시작되면서 그 이전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서서 어떤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 정비사업의 어떤 지장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고하면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오신 주민분들의 그 어떤 추진 의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합도 이제 결성이 되고 하겠지만은 그 조합이 결성이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의 종패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우리 전주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26개 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5개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각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분쟁이라든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우리 행정의 그
그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어떤 걸림돌이 생긴다기보다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보통 비대위 구성되고 서로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 분쟁이 이렇게 야기되면서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피해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그 주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주민들한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2년 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때 실시하셨는데요. 그 아카데미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2강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했었고요. 작년에도 13강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했었으니까 올해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조합장님들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현장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따 유무사로부터 이제 설명도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천 무지개 재건축 정비구역은 2015년 2월 27일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주민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하였고요. 24년 3월 안전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24년 7월 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 제안에 대해서 24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 관련 부서나 기관 협의를 거쳤고요. 25년 2월 현재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 공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실시하고 있는 주민 설명회 이후에는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5월 정도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송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설명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한세원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민설명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에 따라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3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송천 무지개 아파트는 면적 약 18,000제곱미터로 재건축 사업 유형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천 무지개 아파트는 2015년에 수립된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지난해 수립된 203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재건축 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위반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내에는 1988년 준공 후 36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1978년 준공 후 46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등 노후불량 건축물이 위치하고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대상지는 건축물의 근인적,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기능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의 증진 및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송천동 1가 543-2번지 일환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용소 초중교 및 솔레고, 송복초 등이 위치하여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주변 주거지역 및 편익시설 등이 기조성되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금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277제곱미터로 약 6100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대지 및 단독주택 필지 등 총 14필지로 이 중 전주시 소유의 토지가 2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3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319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비계획의 사업 방식은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대상지의 허용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이며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기반시설의 제공 등으로 완화 적용 시 상한 280%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지는 기개발된 주거지로 대체로 평탄한 지형입니다. 대상지 내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지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소로 및 현황도로는 도로지목입니다. 전주시 소유의 2필지를 제외한 91.3%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송천 무지개 아파트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은 핑크색 부분으로 보이는 면적인 18,394제곱미터이나 금해의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단독주택지 및 현황도로 일부, 도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를 추가 편입하여 총 2277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송천 무지개 아파트는 중앙으로 서측의 시천로와 동측의 송천 중앙로를 연결하는 폭 15m의 중로 2-15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위해 도로의 폭언을 15m에서 18m로 3m 확폭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지 북동측에 약 1000제곱미터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북측과 남측에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지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용지와 공원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만이 입지할 수 있으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64% 이하, 높이는 2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 면적 17,344제곱미터로 건축 면적은 약 4,000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 23.36%, 용적률 262.06%이고 지하 2층, 지상 28층의 공동주택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앙의 도로를 기준으로 북측에 1단지, 남측에 2단지로 1단지는 2동, 2단지는 4동이 위치합니다. 법정 주차 대수 444대 대비 계획 주차 대수는 678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 1.52대가 되겠습니다. 5구형 41세대, 7사형 377세대, 8사형 35세대로 총 45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예시안으로 향후 통합심의, 시공사 및 조합의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다음 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주민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정 신청 후 관계부서의 협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공람 공고와 오늘 개최된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에 공람 공고가 끝나면 전주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계획안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본 안건이 수용되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구역의 지정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며 그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의 요건으로는 주민 동의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70% 이상인데요. 현재는 75%인데 완화가 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공대 선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 후 착공하게 되고 준공 후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 고시를 이행한 후 조합은 성사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한 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주민 분담금 및 감정가 등이 확정이 되어서요. 구체적인 분담금 등은 관리처분 인가 때 명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저희 이국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이국 의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원 이국 의원입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요. 사실 타 지역에서 이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좀 있어서 그 협의를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항상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시던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첫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다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꾸준히 사업 중단이라는 그런 사태 없이 꾸준히 제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힘을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계획안대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5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추진 준비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중선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진 준비위원장 맡고 있는 정중선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수요자인데 외부 마이크.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진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중선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 내부 수요자는 아니고요. 외부 수요자로 한 2년 전부터 재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도와달라는 입주자분들 대표님이랑 얘기가 있으셔서 참여를 해서 이제 준비위원장까지 지금 현재 해서 아까 사업 설명 여기 주민 설명 들으신 대로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요. 잘 입주자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협조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도착을 하셔가지고요. 관심이 여기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도 의원이신 선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아까 표회에서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만 그 표를 가능하면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 먼저 거기 공유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용적률 검표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 검표율 60%에 용적률 230%, 최고치 상한 28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옆에 아파트와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부지가 시유지 2필지, 사유지 14필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로 부지가 그 사업구역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도로 부지까지도 용적률 검표율에 포함되는지. 세 번째로는 지하 2층이 개설된다고 하는데 그 1단지와 2단지의 그 통로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거기 수립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희 직원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본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가영재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검표율은 60%, 용적률은 23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한이 280%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반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좀 우수한 시설들을 도입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최고로 받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입니다. 280%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을 많이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파트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규모를 검토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264%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더 친환경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 그러면 용적률은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를 현재 이 도로가 저희가 없앨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라서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단지가 1단지와 2단지로 이 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2개차로로 운영 중인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차량이 계속 이 출입구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보도 같은 것도 좀 좁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양측으로 보도를 2m 정도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 대기차로, 이런 대기차로라고 해서 셋백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차로를 만들어서 차들이 여기 2단지로 오는 차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다른 차들은 이렇게 주행하면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를 약 3m 정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 여러분도 좋고 인근 주민들도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도로망은 그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 여건상 단지 세대수가 1단지는 190세대고요. 2단지는 263세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입구를 각 단지별로 1개씩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도로 부진에 지하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 부지는 이게
저희가 셋백을 하더라도 그 추가적 그 셋백을 한 부분도 향후에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이제 그 도로과나 이쪽 건설과 쪽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설물은 저희에 따른 시설물은 없고요. 이제 뭐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고 시설물은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1단지에서 3단지 사이로 그 사도라고 나온 그 길을 시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아파트 땅을 이동의 정갑성입니다. 저는 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지리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좀 불평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에 전체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이원 총회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2가 명당이 갔는가.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갖다가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정준선 우리 예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데 내용을 조금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른 땅으로 다 돈을 지불했지만 4군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까 우리 조민청회가 꼭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도로가 1동에서 3동 뒤에 상가까지 사도라는 것은 시청하고 세무서 관계에 그 전에 재판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2019년도 4월 달에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성원무지개 아파트에서 시청으로 다 넘겨준 것을 서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층에 있다고 오던데 팀장님한테 4번이나 가서 내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아파트에 향나무도 한 90kg 이상 피어버리고, 땅 문제도 그렇고 침량 문제도 그렇고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를 무려 한 30억 가까이 돈이 틀리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들로 알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이런 것을 알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 1동에서 예. 상가 주변에 지금 사도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것은 우리 땅이에요. 어떤 땅, 지금 여기가 보시면 저기 저 예. 1동 저쪽에는 여기요? 지금 4동 쪽에서 저 7동 쪽 이게 지금 가운데 도로입니다. 가운데 예. 도로니까 여기가 단독 1동은 어디입니까? 1동 지금 현재 1동. 현재 1동에서 3동까지. 여기가 1동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쪽에 지금 현재 사도라고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동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사도라고 편말 붙여놓고 돈 내고 오라고 차밭이라고 써놨어요. 그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사도라고. 근데 성원무지개 아파트가 지을 때 모든 땅을 다 사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면은 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이 좀 모르시니까 그런 내용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사도 문제하고 또 주택 옆에 질주관리 길 옆에 있잖아요. 예. 여기가 또 사도라고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이 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그것만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게 그 이 선이 검은 선이 지적 경계선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여기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소유도 아니고 시의 소유도 아니고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이 도로 중에서 뭐 일부는 노란색은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정비구역에다가 편입을 해서 이 도로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 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요만큼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이분들은 이제 토지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합원은 되실 수가 없어요. 재건축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땅만 이제 팔고 이제 현금 청산자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게 현금 청산이 되실 겁니다. 아까 처음에 네 군데가 틀렸다는 데는 낙지마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자로 된 내가 감사할 때 여자들의 땅이 있었는데 지금 그 여자가 시청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땅으로 돼 있고 지금 사도라는 것도 엄밀히 재판을 했어요. 재판은 우리 모르게 재판했습니다. 우리 주민이나 세대들 몰라요. 그런데 시청하고 세무사하고 재판했어요. 그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 한 가정에서 돈 5천만 원에 대한 것을 성원 건설에 다니는 사람이 지불을 해버렸어요. 5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아무도 모르게 그 양반이 다른 데다 두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들, 딸한테 넘겨가지고 4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오늘 주민 설명회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모르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구역 지정 이후에 뭐 이제 그런 그 조합 설립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조합원의 자격에 이제 문제하고 토지 소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별도로 그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좀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동호수 분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호수 분별. 그 다음에 돈 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안 보여줘요. 그러면 돈 책정을 어디 기준에 대고 그러나 1층을 했은 사람은 1층을 주겠냐. 그러면 5층을 하면 5층에 주겠냐. 그러면 동호수는 돌려서 하느냐. 그거는 그 개인이 원하는 대로 이걸 어디 동호수를 지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끼리 내 말은 그 말은 아니고요. 예.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돈을 분별해 가지고 나중에 추첨어리에 그놈에 대한 것을 환산해서 돈이 나가고 더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절차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시고 사업시행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제 감정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는 뭐 25평을 들어가겠다 아니면 33평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때 추정 분담금이 이제 관리처분 때 확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5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1층이나 5층이나 똑같이 분별하는 거에 가격에 대해 분담금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통해서 종전 자산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감정가가 주어지니까 그때 아마 그 확정이 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동호수 분별은 그거 뭐 상관이 없겠네요. 1층이나 5층이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저는 사동 208호에 거주하고 있는 윤숙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더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좀 드리실래요? 여기를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제 자신부터 설명하라고 하면은 재건축 몇 세대 몇 가구를 지금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걸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사본을 여기 있는 분들을 쉽게 알기 좋게,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 때문에 자녀들이 돈 낼 사람들은 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자녀들에게 자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몇 세대 몇 평을 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한 사람들씩 다 줘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몇 세대가 들어섰는지 설명만 들었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시는 분들 다 아세요? 그리고 이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24평짜리가 예를 지어서 얼마 정도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얼마 가격을 쳐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여러분들 다 줘야지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그 이제 사업 계획 정도는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당연히 궁금하고 그러기 때문에 드려야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 추진위원을 통해서 어차피 아파트 가까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다 다 안내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2일까지 의견서를 써서 제출하라 했는데 그 의견서를 미리 주민들한테 다 한 장씩 돌렸습니까? 미리? 의견서가 지금 의견서가 따로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의견서 제출서라고 해서 박스에 의견서만 그냥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접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네요. 어저께 우리가 그쪽에 가서 의견서라고 한 거 복사한 것을 한 분씩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걸로 써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기 의견서를 그냥 써내라고 하는데. 아니, 상관없습니다. 양식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23평 지금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지금 22평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기 추정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전주시 최초로 송천 무지개 같은 경우에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 기간이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어떤 그 건설 경기라든가 주택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령 여기서 추정분담금 저희가 한국부동산에다 의뢰해가지고 받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비례율이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감정평가는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이 종후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느냐가 나중에 나오는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비례율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비례율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100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고 100 이하가 되면 사업성이 조금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자 주민분들한테 돌아갈 어떤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종전 자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추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러프하게 지금 해서 부동산원에다가 그 의뢰를 받아서 봤는데, 현재 비례율이 여기가 89%입니다. 89%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수준이고, 90 정도 되면 사업성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 정도 보는 거고, 이제 100 이상, 110, 12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비례율이 높으면 내 자산의 가치가 낮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시공비, 그러니까 공사비,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총수입, 총수입이라는 경우 조합원 부장가나 아니면 일반 부장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다거든요. 그 수입이 많았을 때 비례율은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총 수입이 적거나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 자산의 가치가 높거나 하면은 비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관관계가 비례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낮다고 결코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기준 되는 선이 100이라는 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현재 다 추정 분담금이라고 추정이라는 말을 넣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거의 준공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저께 가서 그 이 원장님한테 다 그 표시를 다 봤어요. 그러면 오늘 설명회라고 하면 이 주민들한테 예상 금액 말하자면 24평짜리가 몇 세대, 몇 세대, 20평짜리 몇 세대, 몇 평짜리가 몇 세대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프린트를 해서 4번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당연히 설명회라고 하면. 또 이것이 24평이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 얘기 거기 져 있더라고요. 24평이 약 2억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29평이 3억 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본 결과. 그러면 거기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가 아니에요. 저 낙지 거기서부터 수포까지가 나무 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집을 지면은 그 땅을 우리가 사서 경비를 대야 된다면 예상 금액이 한 평에 얼마 정도 해서 이걸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그 사원을 해가지고 사원을 한 장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이 1층은 원 가격을 얼마인데 24평으로 지는데 얼마 예상을 했다. 근데 그 가격을 떼고 얼마를 줘야 된다. 당신들이 내야 된다. 그 설명을 해야 정서 이 사고를 해서 다 줘야 되면 돼요. 우리 주민들이 뭐를 알아요? 그냥 여기서 몇 세대 집입니다. 몇 세대 집입니다. 그럼 나무 땅을 사서 아파트 짓는데 그 땅을 업자들이 지어줄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21일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21일까지 건의사항을 넣으래요. 넣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통과해요. 우리가 한 평에 얼마씩 해서 24평짜리 들어가는데 얼마 예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22평인데 그 가격이 얼마에서 그 얼마를 지하고 얼마를 정도 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저기서 몇 평 친다고 하면 안 돼. 또한 상가를 없애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상가가 없으면은 집을 재건축을 하지만 상가를 그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하면 재건축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회라고 해서 나는 와서 이 상가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민들로 인해서 허락을 받아서 상가를 매각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을 이렇게 지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 집 원래 있던 집이 가격이 얼마라서 얼마 정도 예상으로 내야 됩니다. 이걸 또한 길도 나무 길이니 이것도 사서 여러분들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사 비용을 5천만 원이든 1,000만 원을 줄 때는 입주할 때까지 이자를 우리가 문다고 하는데 그걸 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죠. 당연하잖아요 그걸.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할 돈, 땅을 사가지고 그 돈 줄 것, 우리가 이사비용 주면 그 이자 거 해마다 올라서 인건비, 재료값이 있으면 그걸 올려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금액으로 그대로 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의견을 여러분들 그거 하나까지 다 알고 도장 찍어 주셔야 돼요. 상가가 주민들이 안 하면 못 한대요. 만약에요 다 숨기고 이번에 기회를 그러면 안 되죠. 네,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참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문점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은데 이제 그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아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은 약간 공익사업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뭐냐면 이 단독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 거기는 이제 저층으로 형성된 주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합 대비, 그러니까 토지동 소유자 대비 그 건설되는 예정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조합원 수 대비 몇 배가 나오죠. 보통 아시다시피 서신호 관광거리나 기사촌 같은 경우는
이런 단독주택이나 이런 그런 미축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건이 정비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여건들은 양호하다. 양호한데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설비가 노후화돼서 안전진단 결과 이 더 이상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 환경들이 열악해져서 그로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민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입안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입안 제안하십시오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주민분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건 3분의 2 이상 동의라고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떤 지금 사업설명이고, 그리고 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은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이 이후의 절차가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있어요. 조합 설립해가지고 그 이후에 통합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 단계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미 정비계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구역이라는 큰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큰 틀, 대지 단지는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 여기에 기반시설인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주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의 어떤 소규모 공원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원, 이런 구역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할 것이냐라는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다 구역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구역도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 나온 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앞으로 내 돈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냐, 정말 중요하죠. 이거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세대별로, 층별로, 그다음에 사업 금융, 현재 종전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평형별로 지금 종전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다 추정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은 열람을 통해서 그것도 충분히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 호수에 대해서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람이 갈 겁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그 내부 계획이라든가 평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가지 타입의 평형이 딱 픽스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세 타입을 했는데 이건 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자산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무리다, 아니면은 너무 그 기대에 미치다 하면은 그건 조정이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나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다 주민 동의가 각 단계 절차별로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추진위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도 해야 되는데요. 사업 주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업 주체가 형성되는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 임원을 선출을 하고 창립총회를 하고 정관도 마련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 요건도,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모든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 중에서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인가 가능하다.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상가를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지도 않고 그것을 없애야지만 재건축을 한다 소리 들었어요. 직접 가서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의논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아파를 짓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상가가 있으면 재건축이 안 된대요. 어제 가서 들어봤어요. 예, 이제 지금 상가 부분이 좀 제외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도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상가 아파트 구분하지 않고 전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동의 요건이 필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은 또 다른 부분이 아파트 전체가 전체 4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동은 거의 동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이 4분의 3 이상은 되는데 어떤 동 하나는 4분의 3이 안 돼요. 이런 경우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재건축은 각 동별로 동의 요건이 있고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두 가지 충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상가도 별도로 상가에 대해서만 또 별도의 동의 요건이 있어요. 그때 다음 절차 단계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약도가 시청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 이제 설계도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 상가에서는 그 동의를 안 해주고 저기에다가 따로 세칸만 준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동의가 상가 부분이 동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 구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그 부분을 재척시켜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빼버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니 결국은 이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30년, 40년 이렇게 된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한 명이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과 똑같은데 다만 다수인이 모여서 좀 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주거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큰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 절대 추진 못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이 재건축 사업의 선패는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은 다시 그 주민들이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제가 어디 그 설명회를 가면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21일까지 건의사항을 안 써서 내지 않으면 동의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건의사항을 하지 않으면은 재건축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단계별로 저게 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으니까 1차적으로 제가 한 하겠다 말씀 했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그만 말씀드린 내용이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저희 아파트에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너무 알리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소유자들께서 여기 나오실 때는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아파트의 기존 자산 평가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다음에 지어졌을 때 난 돈을 얼마를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추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 분담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 공람을 하셔야겠지만 공람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싶으실 것 같고 저희는 모든 사람들은 5만 원대의 옷을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억 원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비교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릅니다. 몰라.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정기계획 입안서를 제출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는 사전 설명회를 간략하게라도 다 하고 나서 입안서를 제출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일체 아무런 설명도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이라는 분은 단지 내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 추진위원장이라고 올라가 계신 분은 명의가 올라가 계신 분은 저희는 얼굴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 설명회가 너무 없고 알리지 않고 모르는데 뭘 비교해서 이 몇억 원대의 집을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습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고 기존 자산 평가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가서 한번 공람을 해봤더니
24평을 갖는 데에는 분담금이 2억 4천으로 이제 우리 아파트가 최초로 그게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역별로 이루어졌던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지금 여기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주민분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이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과 어떤 추진하는 그쪽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기 준비위원장님 보셨나요? 준비위원장 계시죠? 저기 이런 건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아니면 사업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부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궁금한 거, 특히 중요한 궁금한 것들, 사소한 부분들은 그때그때라도 충분히 알리시고 그게 그 입자 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충분히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 이게 오해를 낳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해보면 각 구역별로 해서 비대위가 설치되고 그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생기고 양구청에 결국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해주셨고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하시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여기 이 주민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기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나중에 향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입주할 때 어느 정도의 내가 분담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실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추정 분담금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필요하면 세대별로 해가지고 공개해서 그 카메라 넣어드려도 됩니다. 이것은 몇 세대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우편으로 받은 게 있어요. 우편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지금 저는 사실 24평 아까 2억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편을 혹시 안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24평 아까 뭐 2억 4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이런 못 참고드리는 드리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에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공지해드리는 것은 총액입니다. 총액. 그러니까 아파트 어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구분해서 나간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을 했을 때 총 소요되는 종자산 평가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비나 이런 걸로 지출되는 금액이라든가 종전 자산대 자산 가액이 전체 통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저희가 써놓긴 했는데 상세돼요. 아까 세대별로 평별로 궁금하신 내용은 그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가서 확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비례율이 89%라고 말씀드린 것은 추정 분담금 추산액 기초자료 해가지고 종후자산 평가액이라는 것은 요 사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전체 조합원 분양가든 아니면 일반 분양가든 총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후자산 평가액이라는 건요. 지출은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공사비입니다. 총공사비. 그리고 종전자산 가액은 현재 여기에서 현물로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고 토지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현물로 내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내놓는 겁니다. 조합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조합이 사업 추진하고 다시 이제 종후자산에 대해서 권리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담하고 해서 이제 자산을 다시 받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종전자산가액, 종후자산가액 지출이라는 것을 평가를 했을 때 그 뒤에 비례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비례율이 아까 말씀드린 100 정도면은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90 정도 내면 충분한 사업성은 아니어도 재개발, 재건축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쪽에서 보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제가 좀 그래도 아까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를
저희는 한 1억 5천 정도면은 저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럼 1,500만 1억 5천으로 본 거예요. 여기 단위가 1,000원입니다. 1,800억이죠. 1,500억이고 1,800억이고 330억입니다. 네, 이게 단위가 1,000원입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예. 네, 기초 자료가 보통 하시면 들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용이 들어가요. 처음에서 그렇게 그런데 뒤에 숫자처럼 제대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가서 다 공감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적으로는 24% 경우에는 이런 부담 한번이라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 분량으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이 좀 가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살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정말 다 자신들의 생활을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가장 큰 것은 소통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관계는 이제 충분히 저 개별 세대에다가도 별도로 통지문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관리비만 나와도 거기에 바로 시간 안 되시면 거 관리비다 넣어서. 그래서 드린 말씀드려서 제가 좀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이 왜 공공운항장소 빛이 원래 이게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배포가 돼야 되는데 왜 빛이만 하는지 배포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그 배포 그거에 어떻게 보면 숫자들이 다 대략적인 시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어르신들 계시지만은 자식분들 또 이제 교육을 잘 시켜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그 숫자를 보더라도 그래도 자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와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걸 안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뭐냐면은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도 이제 조합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배포되는 자료가 또는 설명하는 게 거기도 좀 엉망이긴 한데 여기는 아예 그 자료 자체도 아예 보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걸 비치만 해놓은 거지 그거를 각 그 세대별, 각 토지주별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재개발이 저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봤지만은 어려워요. 되게 생각보다. 왜 항상 이게 뭐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적어도 어르신분들이 됐든 일반 직장이 됐든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돼야 되는데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랐어요. 보면이 뭔지 아니 22일까지 건의사항을 안 넣으면 추가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일 오늘이 그러니까 그 21일이면 지금 약 한 2주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공람 기간을 이렇게 준 겁니다. 만약에 사전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이런 내용들이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은 행정력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송천 무지개 아파트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구역에 대해서 이런 절차는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 공람 기간이 지금 저 21일부터 2월 21일까지니까 지금 30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30일 정도 하면 저희가 이제 우편을 보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법적으로도 그래서 30일을 드린 거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그건 이해를 구합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부탁 하나 드릴까요? 어르신한테 이 주민들한테 복수해서 사본을 보낼 때는 이 내가 아까 말한 데 22평 우리가 살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예상 금액이 24평으로 치면 예상 금액이 얼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노인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같은 얘기를 아니 저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알아들으셨겠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저기 그 각 개별 세대별로 해서 그 부분은 다 별도로 통지를 저기 우편물 하메라도 다 해서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21일 날까지 건의사항을 안 넣는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주지 말아보세요. 조금 여유를 주세요. 주민 설명이나 통과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반 제한이 들어오면 저희는 관계기관이나 부서 협의를 다 해서 그 내용이 취합을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이걸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는 거고 주민 설명회는 어떤 구역이고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꼭 계십니다. 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수백 명의 분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당연히 의견이 100%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 있는데 다만 이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를 분명히 적시해 주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사유가 단순히 어떤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수용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어떤 형식이나 구애나 내용적인 부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충분히 다 수렴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주시면 됩니다. 예상 금액도 좀 그걸 해서 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비사업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작년 한 5, 6월이었나요? 입주민들의 주소라든지 그걸 다 등기부를 다 떼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편을 보내드려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받은 자료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긴 한데 그때 동봉해드리는 안내문에 방금 아까 저 어르신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아까 도면이라든지가 다 첨부가 돼서 한 9장 전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저 이 위원장님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고 세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도면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도면이 아니고요. 날면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니 제가 보내드린 그 9장 정도의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에 좀 있는데 이게 안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송 온 것도 있고 주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낼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발송을 해서 그걸 다 회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동의서가 다 돼 있는 상태로 해서 아까 76%라고 하셨죠? 정밀답 지금 동의가 70%. 야 67%. 예, 66%. 도면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도면에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도면이 이제 시계에서 도면이 이제 같은 게 나갔던 겁니다. 새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면은 위반 제한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게 아주 위반품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법적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 협의를 다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조치까지 받아가지고 현재 그나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법적인 큰 테두리에 이상이 없다라고 완성된 작품이 이제 나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도면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고 그 사전 설명이라는 건 따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고 이게 좀 더 이런 구체화된 정비 계획은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세대주 전체가 다 보냈다는데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만 맞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1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그 전에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때 3급으로 받았다고. 근데 작년에 4급으로 받고 7,300만 원 누돈으로 했는가를 지금 밝히지도 않아요.
시공사가 준비한 시공사가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데 뭐 시공사죠?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가 나타나야지. 저 법무사 누가 뽑으면 나가면 이게 조치가 그래서 안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감사했던 분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통 부분에는 일부분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고 안전진단은 이제 그때 23년도에 그때 안전진단 처음으로 진행하셔가지고 그때 안전진단 통과해서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으로 지금 넘어온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